아이한테 계속 왜? 라고 하는 아내. 아들이고 9살입니다. 평범한 또래처럼 뛰어놀기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은 애입니다. 단지 좀 특징적이랄까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은 또래들 집단에 함께 뒀을 때 확실히 행동이 더 형, 오빠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절도 잘 지키고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놀 수 있는 장소에서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천방지축으로 놀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본인 뜻대로 행동했을 때 피해를 보거나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로장을 보러 왔을 때 사람이 제법 많았고 초등학생이니 카트에 태울 수도 없어서 많은 인파 속에서 저희 옆에 꼭 붙어 있어야 길 잃지 않고 엄마 아빠가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말 숨도 참는 것처럼 엄마 옆에 꼭 붙어서 따라갑니다.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차량 다 보고 차에 딱 타는 순간 어린애가 한숨을 하고 쉬면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제 집에 가요.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우리 아들 너무 의젓하게 잘 따라다녀서 엄마가 덕분에 장을 편히 봤어. 합니다. 아들은 당연하지. 나는 울 엄마 아들인데. 합니다. 참 훈훈한 장면 같지만 제 눈에는 너무 또래 같지 않은 아이의 행동이 안쓰럽고 애엄마가 너무 애를 잡는 것 같아요. 아이가 무언가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갖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고작 5살 즈음에 만화 캐릭터 장난감이 갖고 싶다는 건데 거기에 왜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다음에 사줄게 혹은 다른 거 있으니까 사지 말자 하면 될걸. 애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애랑 눈높이를 맞추고는 우리 아들은 그게 왜 갖고 싶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가 대답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애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는 그러면 그 어린 게 없는 말 주변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 멋있으니까 같은 말을 하면 그것보다 그게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왜 꼭 그 장난감이 있어야 해? 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린애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니 찡얼대기 시작하죠. 그러면 바로 일어서서 아이가 찡얼대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찡얼대는 걸 멈추면 또 자, 이제 그 장난감이 왜 필요한지 말해봐.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처럼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집단의 제일 이성적인 대답을 골라서 며칠 후에 문장을 만들어 말합니다. 옆집 철수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같이 놀 때 그 만화 주인공 놀이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 만화 주인공 놀이를 하려면 그 장난감이 필요하다. 이쯤 했으면 저 같으면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래 사러 가자 하겠는데 그러면 철수에게 그 만화 놀이 말고 다른 놀이를 하자고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애는 답답하니까 또 웁니다. 또 무시. 그치면 다시 왜? 애가 엄마가 그냥 들어줄 리 없단 걸 아니까 또 말을 고민? 이런 순서입니다. 애 피를 말려요. 결국 그 장난감은 사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장난감이 많으니 안 된다고 했으면 애가 그렇게 피말라 하면서 말을 고민하고 울고불고 할 일이 없지 싶습니다. 어릴 때 밖에서의 예절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롯데월드를 가고 있었고 아이가 많이 신났죠.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가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붙잡고 그러면 위험하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어라. 하면 다리를 우선 아이를 붙잡아서 행동을 못하게 한 다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왜 폭격을 합니다.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갔어? 지하철을 빨리 타려고요. 지하철은 금방 다시 와.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내려가는 건 위험해. 네, 안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같이 놀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아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기분을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에요. 즐겁게 놀아요. 위험한 거 안 할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도 엄마랑 약속했어. 이미 아들한테 알려줬던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왜 약속을 어겼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안 돼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약속을 어겼잖아. 아들이 약속을 어겼는데 엄마는 왜 약속을 지켜야 해? 왜냐면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요. 이미 어겼잖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왜 봐줘야 하지? 약속을 어긴 건 아들인데. 알았어요. 집에 진짜 가요. 그래야지.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여기서 제가 그럴 것까지 있냐고. 이제 안 그럴 거지? 놀러 가자 다시 라고 하면 아들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약속을 어겼어요. 집에 가요. 하면서 계속 옵니다. 거기서 아내가 말하죠. 놀이공원에 가는 대신에 이번엔 다른 약속을 하나 더 추가할까 하는데 어때 아들? 네 약속해요. 위험한 행동 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할 거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씀드리는 거야. 약속할래? 그치만 할머니랑 전화하면 목이 아파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크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 약속하면 놀이공원 갈게.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이래야 놀이공원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애가 이제 막무가내로 집에 안 간다고 떼도 안 써요. 왜냐면 그랬다간 정말 아내가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무차별 폭격을 한다는 걸 애도 아니까요. 차라리 손들고 벌서라던가 간식을 안 준다거나 게임 시간을 뺏는다거나 다른 벌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계속 왜를 물어봅니다. 이유는 애가 좋아하는 걸 뺏거나 싫어하는 걸 하게 해서 훈육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숨 막히거든요. 저 왜. 며칠 전에는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11살짜리도 있는데도 저희 아들이 제일 형 같더군요. 거기 6살짜리 제 육촌 조카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구슬 같은 걸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놀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그 동생이랑 같이 놀아준다고 그 구슬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집으려고 하자 육촌 조카가 급히 아들 손에서 구슬을 빼앗으면서 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들이 아내한테 와서 나도 그 구슬 가지고 민수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만지지 못하게 한다며 넋두리를 하면서 바닥에 앉아있는 아내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안아서 옆에 따로 앉히면서 또 눈을 바라보고 민수가 아들이 구슬을 만지고 싶다고 해서 왜 줘야 할까? 줄 필요는 없지만 난 같이 놀아주려고 한 건데요. 그럼 민수한테 가서 민수랑 형이 놀아주고 싶은데 구슬을 만져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건 어때? 알겠어요. 그냥 난 속상했어요. 뺏으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엄마도 알지.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 엄마 무릎에 앉을래요. 엄마가 오늘 일하느라 무릎이 아파서 아들이 앉으면 너무 무거운데 왜 앉으려는지 말해줄래? 그냥 엄마가 안아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할아버지 댁에서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집에 가면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괜찮지? 이러고 가서 6살짜리 애한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형에 구해 구슬 받아 같이 놀아주더군요. 전 볼 때마다 애가 저러다가 숨 막혀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인데 아내는 바꿀 생각이 없답니다. 정말 저 교육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진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막상 저랑 싸울 때는 저러지 않습니다. 서로 차분히 얘기하면서 싸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제 잘못이 크면 그 순간부터 입을 닫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서 사과하면 그때 받아주겠다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어린애가 아니니까 왜 안 할 뿐 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풀. 엄마가 아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게 하려고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아님 그냥 엄청 시간 들이고
참을성 있는 답정너임. 애를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가 눈치만 늘고 정해져 있는 답만 찾으려고 해요. 삶이 억압받는 느낌이고 사랑보다 통제와 제어를 먼저 배우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포근하게 안아줘야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만, 엄마 말을 들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안길 수 있다면 극도한 인간불신, 능력치 상주의자가 됩니다. 아내 같은 헛똑똑이가 사람 망쳐요.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알던 지인 중에 초등 여교사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학부모님들께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지, 본인 자녀의 담임교사가 그분이 되시면 어머니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실 정도였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시며 상황에 맞는 상벌을 정확하게 주실 줄 아시는 정말 멘토 교사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물론 케바케겠지만요. 그분의 중학생 따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요. 장례식 치르고 난 후 그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에겐 선생님이 아닌 엄마가 필요했던 건데 그냥 때로는 딸이 잘못한 걸 알아도 엄마니까 무조건 딸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냥 응석을 부려보고 싶었을 텐데 생각해보니 난 그 애한테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저도 가슴이 철렁해서 많이 방송했었더랬죠. 우리가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엔 쉬듯이 아이들도 엄마에게 엄격한 훈육을 받더라도 때로는 그냥 너무 속상해서 위안받고 싶을 땐 엄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의 절대적 지지자이며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뭐 항상 좌충우돌하는 아마추어 엄마지만 그냥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글 남겨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